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이 AI가 요즘에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운다라는 이 우려 자체가 시장에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달 전부터,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은은하게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장 왜 이렇게 큰 타격이 있었는지, 이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AI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줬던 업종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지컬 AI라든지 어떻게 보면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약간 하드웨어들은 계속 올라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 코워크에 충격파다라고 먼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법률 플러그인 뭐 전문 영역까지 AI가 넘볼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룡들이 이제 주가가 올 들어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기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공지능 수혜는커녕 역습을 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등락률이 한 마이너스 한 13%,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 소피파이 같은 경우는 24%를 빠졌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18%, 이제 저희가 조금 안다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마이너스 10% 이상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해 초에 미국 증세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혼자 2.87% 그리고 오라클 3%, 어도비 7%가량 하루에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 데이터 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시가총액이 한 430조 원이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화선이 이제 지난달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이 내놓은 AI 모델의 이제 업무용 모드인 클로드 코워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영업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런 업무를 두루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리서치 요약과 정형 보고 작성 뭐 이런 반복적인 전문 업무가 대상이었는데, 연간 수천 달러짜리 계정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 지금 이런 근무지들이 해야 하는 일을 AI가 혼자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결국엔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는 조금 사양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크게 오지 않았을까. 그 앞에는 물론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익 실현 욕구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나아갈 방향을 AI가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크게 접근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AI가 경제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저희가 살펴볼 게 많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옥석가리가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이 중에서도 좀 주식을 찾아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살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옥석가리기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 그럼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네, 일단 데이터 분석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팔런티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언제적 팔런티어든 유명해진 팔런티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 근래 이민 단속국이라든지 이런 친정부, 미국의 친정부적인 소프트웨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정도 늘어서 한 2조 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인 13억 달러를 넘어서는 14억 달러가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내 상업 부문의 성장이 좀 급증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약 매출의 절반 정도는 미국 정부에서 나오게 되고, 나머지 절반이 상업 부문이라든지 이외의 부분에 나오게 되었는데, 상업 부문,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플랜티어의 CEO가 최근 이민 세관 단속국 IC이죠. IC 등의 이민 단속에 팔런티어의 AI 도구가 활용된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걸 그럴수록 자사 도구를 더 많이 써야 한다라고 정면 반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팔런티어 주주들이 원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팔런티어 주가는 물론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지금 시점부터 소프트웨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면은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팔런티어가 주가 상승이 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하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못 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종목들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한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팔란티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의 절반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 나머지 절반이 좀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상업 쪽, 미국 내에서 민간 기업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의 다양성이 늘었고 매출 파이 자체도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성장세가 1분기에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71억 달러까지도 기록할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은 올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던스도 잘 나왔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나온 기업들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MD가 또 호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예상치 못했던 중국 매출이 포함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AMD의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AMD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혜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익 실현 요구가 굉장히 컸던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나오는 실적 대비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측면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10% 정도 하락한 모습, 8% 시간외로 한 8%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이 급락이다 또는 뭐 큰 하락이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이었던 이제 AI 쪽 투자 붐 속에서는 더 파격적인 성장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 수준 이내 또는 조금 아래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에 반하여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한 14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달러로는 한 102억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시장 조사 업체가 정한 전망치 96억 달러보다 웃돈 위의 수준입니다. 상회한 수준이고 주당 순이익도 1.52 달러로 시장 전망치 1.3 달러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년 대비 데이터 매출 쪽에서도 특히 실적 성장을 크게 이끄는 게 모습이 맞습니다. 다만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AMD가 좀 더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실적 전망을 좀 제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GPU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AMD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칩 공급 계약도 발표하면서 아마 올해 말 이제 올 1분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오픈 AI와 함께하는 칩 공급 계약과 함께 GPU 시장에서도 아마 엔비디아를 능가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매입 시점 또는 진입 시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추이를 보시면서 실적 발표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였을 때 조정이 충분히 왔을 때 진입을 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AMD에 대해서 GPU 부문에 있어서도 그래도 올해 조금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또 인텔도 GPU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EO가 이 시스코 AI 서밋에 나와서 한 발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와, GPU에도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방금 AMD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1강인 GPU 쪽에서 그나마 대항마로 이야기가 네. 나왔고 인텔은 이 GPU 시장에 좀 도전장을 내민 모습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 인텔 CEO가 최근 유능한 GPU 설계 총괄 책임자를 영입했다. 아마 퀄컴의 에릭 데머스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요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인텔은 GPU를 양산을 해서 미국 내에서 AI 칩을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인텔이 지금까지 살짝 주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도 좀 사실 저희가 아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GPU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좀 반등을 좀 노리는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수급
것도 불안하다라는 언급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GPU 시장을 양산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GPU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 부족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여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업계에서는 1,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GPU 시장은 지금 도전장을 내민 게 이번에 꼭지 기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D램 가격에도 굉장히 큰 관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 등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격 상승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면은 인텔은 이 GPU 시장 도전장 이 오늘의 기사 외에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실적이 좀 지난 만큼 옛날만큼만 나와준다면은 미국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는 한 300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200조로 추정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대비 한 6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에는 업계 1등과 2등이 지난해 대비 6배 수준의 영업이익 또는 매출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반도체 시장은 지금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가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해당 서밋에서 또 하나 같이 나온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메모리 부족이 또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GPU 시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문에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다라는 점, GPU에 대해서는 진전이 생기면 저희가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인텔 다음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 정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이지만 사실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거든요. 알파벳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알파벳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비 대비 매출은 한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한 35% 증가한 1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일 오전 6시 시총 2위 기업인 구글의 모에서 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건데, 방금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엔트로픽 쇼크, 소프트웨어 쪽 쇼크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 투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글 또는 이제 알파벳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인텔도 그렇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AMD도 그렇고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실적은 좋았지만 저희 지금 시장에 또는 투자자들의 전망치가 눈높이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글의 주가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AI 거품론에 대해서 일단 안도할 수 있는가, 또 다시 랠리를 펼칠 수도 있는가, 또 다만 혹시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요 공포 심리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이제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는 한 가지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하게 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서버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시장의 눈높이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80%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였던 구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럴 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자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메타도 사실 실적에서 광고 부분이 또 잘 나오기도 했고 알파벳도 해당 부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알파벳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주가도 탄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빠졌던 기술주들은 이 소프트웨어 업종 또 엔트로픽에 충격을 받은 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살아난다는 표현도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6개월 동안 아까 알파벳 기준으로 한 80%가량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욕구는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로 넘어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는 당연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 다만 이제 주식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매년 10% 또는 다음에 12% 올라다가 15% 오르다가 매출 성장률이 계속 오르던 회사가 오르긴 올랐는데 둔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영업이익률 상승이 7%밖에 되지 않는 경우, 그때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지 않나. 그 과도한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은 다음 분기에서는 주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저희가 테슬라도 보신 적 있고 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애플도 다 좀 빅테크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다만 그 주가의 하락폭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다면 미국 시장은 좀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빅테크 또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래도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M7 기업에 대한 큰 우려는 할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헬스케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비만약 2대장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7%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노보노가 지금 4% 넘게 밀리고 있어요. 어제는 거의 10% 넘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 실적이 대체 어땠길래 이 정도의 실망 매물이 나왔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5%, 매출은 5%, 영업이익 한 13% 감소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망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 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일 대비 한 14%가량 하락하게 되었고, 프리마켓에서도 거의 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보디스크의 주가 하락은 좀 걱정할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제 경쟁 심화로 가가 이제 인하 압력이 좀 거세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 저희도 이제 위고비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독점 지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도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복제약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아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표현하는 저가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의 공세도 본격화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노보디스크 CEO가 올해 가격 측면에서 상당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우려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상황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를 위협할 정도인 이제 $50 선까지도 내려오게 되면서 전 거래일 대비 한 14%가량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경쟁 심화와 함께 경영진의 이제 가격 역풍에 대한 인정이 조금 주가 하락을 좀 과도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7%가량 프리마켓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순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도 $33에서 $35까지도 제시하게 되면서 결국 컨센서스 추정치인 $33 이상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어서 일라일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이 저희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좋게 잘 해주게 되면서 또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두 회사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회사 공통점 어쨌든 약간이나의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같습니다만 주가의 반응 상당히 다르고 또 이 어닝콜에서 나온 이야기들 자체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로 인한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있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 자체를 좀 많이 낮췄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폭발적이라서 괜찮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 먹는 위고비, 비만약이 먼저 나온 건 노보노족이잖아요. 저희가 또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제가 한 2주 차까지 팔로우업을 했는데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주가 급락은 또 들어가 볼 기회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주가 자체는 오늘 한 4% 정도 빠져서 시작하고 네. 어제 14%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했는데 사실 지금 주가는 52주 신저가 수준이 맞긴 합니다. 주가가 굉장히 과도한 하락이 맞긴 한데 일단 요거는 조금 저희 아까 제가 반도체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운자로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지금 이미 시판되어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 점유율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마운자로가 소폭 앞서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고비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2인자들에게 또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신 후보들에게 조금 시장을 좀 잠식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CEO가 아마 컨퍼런스콜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수준은 아마 50주 신저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담아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나눠서 들어가실 수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일라일리가 조금 더 좋은 회사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에 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현재 달리고 있는 그래도 릴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 대표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